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로트럭에서 사용했던 스위치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찍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뉴스퍼 에어로시티에 대해서 부품을 구했고 그 부품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차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스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요즘에 나오는 버스들은 거의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창문에 있는 그런 버튼처럼 똑딱이 스위치로 약간 간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시내버스 그런 느낌을 내고자 이런 똑딱이 스위치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 슈퍼 에어로시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패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로 하려면은 이 큰 패널을 거치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레버의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그란 모양의 레버를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찾은 것이 뉴 슈퍼 에어로시티 07년식 구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된 패널과 그리고 스위치 레버를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품을 먼저 어떻게 구했냐 알려드리자면 엔카 아시죠? 엔카에서 보면은 우리가 버스나 특장차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버스 모델을 고르시고 거기 성능 기록부라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에 보면 차대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차대 번호. 그 차대 번호가 뭐냐? 그 차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의 고유한 그 번호를 가지고 현대모비스 WPC에 가시면은 이제 그 차량에 해당되는 부속들의 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속들의 제품 번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 번호를 어떻게 하냐? 이제 주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제품 번호를 구한 게 저는 이 두 가지를 버스 부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 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봤던 껍데기입니다. 이게 플레이트고요. 그리고 이게 스위치. 스위치는 말 그대로 이런 스위치 직접 동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선 버스 부품은 이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어디서 구매를 했냐? 파츠로라는 곳에서 제가 이 부품을 찾아보니 부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문의를 해야 됩니다. 문의를 해서 그 게시판에 내가 이런 부품이 필요하니 이걸 구해달라라고 하면 개인 결제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파츠로라는 회사에서 이 부품을 구해다가 개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어 줘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거를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부품 문의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상용 부품을 개별 단위로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의를 꼭 해야 그래야 이 도매거든요. 여기서 도매에서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츠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상용차 부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이거는 이제 그 아두이노 중에서 키 입력을 받는 그런 키 입력을 받는데 특수화된 그런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받는 스위치 입력 값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얘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키보드를 입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스위치로 키를 입력 받아서 이제 유로트럭에서는
내가 키보드 자판에서 입력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죠. 자, 그리고 핀 헤더 라인 세 가닥.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사실 때 아마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시고 이거 두 개도 또 한 군데서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 파는 데서 사면 되고 이거는 전자 제품 파는 데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버전이 많은데 꼭 네오나르도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피네터 라인은 되게 많이씩 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서비스로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쇼핑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선 작업을 하기 전에 스위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그 스위치 보시면은 이 스위치 레버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선이 세 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면 가운데랑 끝에가 연결되고요. 붙고요. 이게 위로 가면은 아래랑 가운데가 붙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가운데선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것과 끝에 것과 이렇게 통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아두이노에 이렇게 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두이노 이렇게 물리면 내가 코딩을 한 거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라운드랑 오픈이 아두이노 속에서 회로가 막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그럼 전기가 통하면 어떠한 행동을 취해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클로스도 마찬가지죠. 클로스도 이렇게 아두이노에 연결을 했을 때 클로스에 됐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해라 라고 우리가 코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 하나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아두이노 하나에 오픈에 붙었을 때는 이렇게 붙으면 그라운드랑 오픈이 연결돼서 여기에 있는 핀 헤더랑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라. 이 상태일 때는 클로스에 해당되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제가 간략하게 짠 걸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래서 아두이노랑 연결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가 그라운드입니다. 접지는 쭉 따라서 이 분홍색이죠. 분홍색을 아두이노 그라운드, 여기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림이 헷갈리실까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분홍색 선 있죠? 분홍색이 여기선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여기 파워 쪽에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클로즈라고 써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자,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여기서 하얀색 선 디지털 PWM 3번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자, 노란색은 어디 연결하느냐? 마지막 남은 갈색 선. 이거 선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핀 번호도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뭐 납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피복 벗긴 다음에 선 꼬아가지고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이제 다음 코드에서 보실 때 이제 3번 핀과 4번 핀을 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번과 4번의 결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라운드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라운드는 무조건 그라운드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아두이노랑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결합은 끝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패널 있죠? 이 패널이랑 이 스위치랑 따로 와요. 아까 두 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여기 홈에 끼시고 이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붙이시면 됩니다. 순간 접착제를 붙여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그 하얗게 번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하시기보다 플라스틱용 그런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버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근데 뭐 두 개 만드실 분들은 뭐 두 개가 달린 그런 게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는 비행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비행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두이노 ID라고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저기 다운로드 옵션에 가셔서 윈도우스 집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 앱, 나머지는 뭐 리눅스인데 뭐 리눅스로 유로트럭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죠. 혹시 몰라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OS에 맞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집 파일 아니면 이거를 하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내용물은 똑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디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뭐 코드를 쉽게 쓰고 보드에다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 관한 것은 뭐 다른 블로그나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설치법이나 아두이노 세팅은 다른 분 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처음 키시면은 이제 아주 기초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드에서 보드 누르시고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요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포트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포트는 이제 아두이노가 어디에 꽂혀 있나 그거를 통신하는 채널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9 세팅되어 있고요. 이게는 또 동일한 컴퓨터여도 USB 포트를 어디에다 꽂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드 정보를 보고서 컴포트 몇인지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코딩할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자, 이제 코딩을 해볼까요? 자, 먼저 샵 include 키보드 .h. 자, 이거 헤더 파일인데요. 키보드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키보드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레오나르도에서만 있어요. 레오나르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작업을 안 하면 컴파일에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핀 설정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 들어간 거는 주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명을 써놓은 거로서 실제 코드가 돌아가는 데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해야 될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코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 개발 환경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다른 예제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만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오타 없이 완벽하게 입력을 하신다면 아마 큰 에러는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핀 번호, 아까 4번이랑 3번에 제가 그 꽂았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랑 3번, 이 핀 번호가 어디 가냐? 업 버튼, 이게 여기로 갑니다. 업 버튼. 다운 버튼, 이거는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핀 번호를 먼저 상수로서 선언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state라는 또 그 숫자형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디지털에 연결했기 때문에 0 아니면 1로 계속 값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초기화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교할 변수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리얼 통신은 9600 bps를 사용할 거니까 9600으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셋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자, 이제 4번 핀으로부터 새로운 값을 받았을 때 new state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new state에서 이전 값과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자, if문을 써서 괄호를 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if문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값이 들어온 상태, 4번 값이 아까 뭐였죠? 업 버튼이죠. 업 버튼, 핀 4번이 들어온 상태면 업 버튼이 눌렸다. 그래서 U키를 한번 입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로트럭에 가서, 자, 여기서는 좀 반대인데 어쨌든 유로트럭에서도 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U키로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U키로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없어진 상태, 이때도 D가 눌리게 해서 여기에 키를 매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리면은 U키가 입력되는 거고, 내리면은 D키가 입력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키가 상태가 변할 때만 키보드 한 번이 딸깍 이렇게 입력돼야 돼요. 근데 이게 키가 만약에 내가 문을 닫은 상태로 스위치가 내려가 있어요.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데 키가 계속 따다다다다다 계속 입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유로트럭이 튕기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그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그 수정을 했기 때문에 키가 상태가 바뀔 때에만 단 한 번 반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한 번이라는 것은 U키나 D키가 한 번만 입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바뀌었을 때만. 그렇죠? 우리가 버스 생각해 보면 문을 열 때 스위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죠. 그러면 그때만 문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다시 닫으면 계속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변수 설정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 보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렇게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슬래시 두 개는 주석이다,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컴파일 체크 모양, 컴파일, 여기 이게 컴파일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에러가 있는지, 내가 입력한 코드가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 아래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 아두이노로 업로드, 화살표 모양, 자, 이걸 누르시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는 메모장을 열어서 이제 올리면은 U, 내리면은 D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리면 U, 내리면 D가 입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완성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올렸던 거예요.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본 거니까 한번 보시고,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계기판에 대해서는 또 제가 추후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 실제 사용되는 상용차 부품을 이용해서 유로트럭 적용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것은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아두이노 강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게 꼭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코드가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뭐 전공자나 아니면 현역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코드에 대한 태클은 제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이 부품을 사셔서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로트럭에서 사용할 스위치 만들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